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자동차주가 강세 보이고 또 뭐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 자체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가 제일 중요하죠. 현재로서는 금리 내리되 내년도 인하는 신중하게 갈 것 같다. 그래서 매파적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드디어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뀐 가운데 코스닥은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요인들은 조금 진정이 되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선 그 존 윌리엄스의 발언, 이제 금리 내리는 거 동의한다, 뭐 이런 지지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한때 이제 금리 못 내릴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였다가 아, 내리겠구나, 12월까지는 일단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뭐 그 사이에 나온 지표들도 금리 내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줘서 한때 금리 동결 때문에 주식시장을 팔았던,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AI 버블 문제가 가장 컸었잖아요. 뭐 재무 문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매출이 사기다, 사기 쳐서 매출 조작한 거야, 뭐 이런 감가상각 가지고 장난한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일단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또 실적이 잘 나오고 하면서 일단 이것도 좀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뭐 그거보다는 각 종목별 재료, 대장주가 엔비디아냐 알파벳이냐,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논란,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메타가 메타버스 사업을 정리하고 집중한다,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충 이제 좀 하루 반영되고 커버되고, 하루 반영되고 커버되고, 뭐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 반박되고, 이렇게 되면서 AI 버블 문제도 일단은 좀 고비를 넘기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년도 증시가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빠지면 기회네, 어차피 내년에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 사두면 버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대기 매수세가 들어와서 쉽게 밀리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주요국 증시 보면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제일 강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코스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나스닥, 대만, 코스닥이 좀 비슷하게 올라가고 뭐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가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두드러지게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미국만 좀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제약바이오주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캐터필러,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지수를 좀 어느 정도 플러스로 마감하죠. 지난주에 뭐 미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닌데,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를 만들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강보합 정도로 만들어내는, 예,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슈를 하나하나 보면 우선 이제 금리 인하. 예,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주 FOMC에서 금리는 뭐 이 정도면 거의 내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87.2%니까 이번 주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내리지만 내년도에는 2번밖에 안 내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내리고 1월과 3월 동결하고 4월에는 한 번 더 내리고. 그럼 왜 4월에는 내린다고 생각하냐? 그 4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했던 그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이제 지워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돼서 저 때부터는 이제 그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아마 낮아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니까 내년도 4월에는 금리를 또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언제 내리느냐를 떠나서 내년도는 금리를 2번 내릴 걸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차라리 다행이에요. 괜히 뭐 3번 내린다, 4번 내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점도표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현실적인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점은 좀 다행스러운 그런 대목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좀 중요한 걸 또 보면 일단 매파적 금리 날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준 내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하자, 내리자가 너무 팽팽히 맞서가지고 보통은 거의 만장일치되거나 이례적으로 나와봐야 한 2~5명 반대거나 뭐 이런 차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갈려있다시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조절하기를 12월에는 일단 인하하고 1월 이후에는 인하 안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아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이 조건 아니면 인하 안 하는 걸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 이번 내리되 이제는 한동안은 안 내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메시지 주는 방식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보험적 금리 인하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 선제적 금리나 예방적 금리나 보험적 금리나 뭐 비슷한 식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고용 시장이 조금 안 좋을 조짐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우리가 써두면 고용은 나빠지다 말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파르게 내년도에 막 3번, 4번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하는 걸로 분위기가 몰아가지면, 지금은 이거 예방적인 게 아니라 내년도 경제가 나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아니라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치 봐가지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세게 한다라고 나올 때 시장에서는 반갑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경계가 이상한가 보다, 이런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에 금리 인하 횟수는 2번이나 3번으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리면 내년도 1분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게, 제가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적 긴축 종료되는 게 이제 뭐냐? 지금 미국 연준에서 국채와 이제 MBS를, MBS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해서 이걸 갖다가 회수하고 있었거든요.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그냥 돌려주면서 이거 우리한테 돈으로 빨리 갚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시중에 있는 채권, 지갑에 있는 채권을 갖다가, 야, 그 지갑에 채권 들고 돈 못 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줘, 우리가 이제 돈으로 바꿔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게 현금을 막 쥐어줘요. 그러니까 지갑에 채권 들고 다녀봐야 뭐 그걸로 뭘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밥도 못 사 먹고, 그러니까 돈으로 생기면 그걸로 투자하고 사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고, 양적 긴축은 반대로 우리 이제 채권 가지고 있던 걸 그냥 시장에 다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갑에 있던 돈을 빼와서 채권으로 다시 채워놓으니까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300억 달러?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종료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이 좀 이제 줄어드는, 사실 줄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연준의 자산, 이제 대차 대조표라고도 하고 이제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보면 S&P 500 지수는 뭐 최근에 추세는 저렇고 연준 자산은 줄고 있잖아요. 연준 자산이 줄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연준 금고에 있던 채권을 시장에 갖다가 주고 돈으로, 시장에 있던 돈을 빼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채권을 갖다 이걸 빼나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빠졌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할 때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연준이 자산을 축소해도 주식시장이 괜찮았죠. 막 워낙 돈을 많이, 기업들의 실적, AI가 돈을 쓸어 담고 또 투자를 하면서 그 돈이 결국에 유동성이 풀리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 돈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 자산이 줄어도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연준 자산 축소까지 이제 중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안 내려도 이제부터는 이제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갖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좋게만 보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몇몇 특징주들 보면, 이제 뭐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자동차주가,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못 가는데 미국 자동차주는 되게 강했다고 막 지난주에도 GM 말씀드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미국 자동차주는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마이클 버리가 계속 또 노이즈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왔고, 구글 주가, 그러니까 알파벳 주가도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는 조금 정체였어요. 지난주 엔비디아, 구글은 서로 약간 좀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뭐 GM이라든가 아니면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자금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주가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급등을 했죠. 이번에 실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세게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주요 종목별로 이런 특징이 좀 있었고요. 자, 우리 증시는 일단 코스피 지수가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이제 다행스럽게도 일단 음봉 나오면, 원래는 저 하락주 나오면 최소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올라갔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첫 주에 하락하고 2주 연속 올라가지 못하고 한 주 오르고 그 다음에 빠지고 홀짝홀짝이 돼버려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이제 추세가 좀 공방으로 바뀌는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일단은 기존 추세를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예, 빠지면 두 주 올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시장은 컨디션을 회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는 상승장에서 두 달 연속 하락이 되면 어려워진다. 이번 달에 반드시 플러스 나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은 뭐 첫 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코스피가 플러스권을 일단 출발로 보여주면서 이거 상승장이 끝난 건 아니구만, 이런 것들을 일단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진짜 많이 팔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많이 급락하고, 그래서 금요일에 빠지고 하락한다라는 건 주말 사이에 변수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사니까 월요일에는 좋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는데, 금요일에도 올리고 금요일에도 많이 샀다라는 거는 좀 불안함이 좀 덜어졌다. 또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들어오면서 일단 좀 걸리적거리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는 지난주에 이렇게 좀 정체에 가까운, 주초 괜찮고 주 후반에 밀리고 요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지수는 저런데 중형주 지수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박스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고, 소형주 지수도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좀 사자, 그리고 이제 좀 과매도권 지나가면 상승 종목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과매도권 이제 뭐 완전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좀 빠져있고 눌려있는 종목군들을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계속 이제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코스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진짜 엄청나게 팔았는데, 7주 만에 매수로 돌아섰죠.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들을 좀 꼽아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안 내릴 것 같다가 내리는구나,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AI 논란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논란도 일단 한 단계 넘어가서 지나간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거. 제가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저 이유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유동성이 더 풀리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저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하는 거 봐서는 수출주들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11월 수출 성장률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반도체와 자동차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매수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환율 정점으로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환율이 피크를 딱 쳤을 때부터 매수하는 게 아니라 치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경향성이 원래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1,500원 근처 넘어가는 거를 안 넘어가는 걸 딱 보고서 환율 피크인가 보다, 그럼 지금 주식 사두면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11월에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월간 매도로는 가장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거라면은 되게 불안정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데이터상으로는 17조 원 매도인데, 어쨌든 이제 국제금융센터 데이터상으로는 14조 원 매도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잣대로 보면 14조 원 판 거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뭐 했냐? 외국인 투자들이 일단 매도한 걸 잘 보니까 너무 많이 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초 보유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금액이 660조 원대 정도였는데, 이게 10월 말에 1230조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늘었는데 뭐 14조 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좀 했다. 외국인들이 너무 한국 주식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일부러 좀 조정한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뭘 샀냐면 채권을 산 거예요. 채권을 지난달에 17조 원 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 이게 아니라 잠깐 자산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고 비중을 조절하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난 건 아니었다. 이건 되게 이제 다행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럼 뭘 샀나 봤더니 지난주에 역시 전차,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11월에 수출 지표 잘 나온 기업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방산 뭐 이런 것들 선별적으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뭐 사나 봤더니 이제 로보티즈, 2차 전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로봇주들이 좀 있었죠. 자동차 부품주도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제약바이오는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또 뭐 사나 봤더니 이제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로봇에 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고, 매도는 역시 또 제약바이오 이쪽에 좀 매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아래 제가 한 30개 이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칸이 좁으니까 이제 못 보여드린 건데, 이제 보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따박따박 매수하거나 매도하다가 끝내고 이제 급하게 매수로 돌아선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쪽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강했나 봤더니 뭐 역시 자동차. 예, 현대차가 20%나 지난주에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삼성전자가 거의 8%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상 이 두 종목이 다 올린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차 차트도 보시면 엄청나게 올라가요. 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작년도 고점을 돌파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현대차가 강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난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현대차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 PBR 밴드, 자산 가치 대비 이제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갖다 보여주는 건데, 현대차는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피크보다 아래 단계에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만 해도 2022년 피크 근처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PBR 밴드상으로 보면 자산 가치 대비 몇배 거래되느냐? 그러면 삼성전자 거의 3년 만에 최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는 작년도 고점보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은 없고, 뭔가 호재거리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쪽이 유력할 것 같다. 자율주행 자체 사업 접고 이제 제휴할 것 같다. 엔비디아하고도 협력할 것 같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좀 자동차주가 유난히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강하고 통신 장비 강하고,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종목들이 서로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래서 업종 내에도 좀 다른. 근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지수 자체는 지난주에 견인했고,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특허 문제, 뭐 제휴사의 특허 문제가 걸려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주요 종목 차트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대단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로봇주가 이제 한번 이슈 가지고 세게 올라갔었잖아요. 뭐 트럼프 정부에서 로봇 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이제 대안주가 생겨버리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코스피의 자동차주, 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식으로 대안주를 봐서 이제 그쪽으로 좀 갈아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2차 전지 강했고, 그 다음에 증권업종이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정체인데, 증권업종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재미를 못 봐서 순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채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실적에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이제 멈춰있는데, 약간 좀 이평선이 다 몰려 있거든요. 증권 업종이. 이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위치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아까 제가 외국인들이 그 매수하는 게 환율이 피크를 쳤다라고 보는 거일 수도 있다고. 근데 이게 이래놓고 1,500원 넘어가면 또 외국인들이 갑자기 또 매도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위치가 여기서 이제 고정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양적 긴축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할 것 같잖아요.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엔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 요인이 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달러를 눌러주면 1,500원 안 가고 버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잘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은 첫 번째로는 환율이 피크 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이어지는지 좀 봐야겠고. 자, 이번 주 주요 변수 정리해보면, 우선 FMC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로 잡으면 시장이 약간 걱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2번 정도 이상으로 잡으면 좀 안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어떤 평가, 지금 분명히 예방적, 경제는 괜찮아, 근데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 내린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경제가 걱정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하여튼 파월의 발언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대 요인은 지금 정책 효과, 그러니까 상법 개정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부양책, 그다음에 수출 지표가 또 좋게 물론 이제 모든 수출 업체들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출 지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일정상은 이제 당연히
FOMC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전환했는데 양적 긴축 종료가 1차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AI 논쟁이 진정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FOMC만 무난하게 넘어가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자금은 어정쩡해요. 예탁금은 정체고 신용잔고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탁금이 다시 코스닥 부양책을 확인하고 증시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좀 이번 주에 늘어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수는 이제 4천을 안착하는 이제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4,000포인트 위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도가 좀 이어지는지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지난주에는 가장 강했고, 그 삼성전자 전차 군단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하나 정도가 더 나와줘야 돼서 이제 그런 흐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포와 주도주가 있을 때 강하다. 근데 지난주 주포 외국인, 주도주 자동차와 삼성전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조 주도주가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건, 제가 이제 그 코스피가 과매도일 때 계속 제가 과매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코스닥은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코스피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과매도권에 근접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나빠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그게 아니라 상승 종목수가 많은 날이, 지금은 제가 이제 과매도 때 그 말씀했어요. 이후에는 상승 종목수 많은 날이 늘어날 거라고. 근데 이제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상승 종목수 많은 날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가 되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후에는 특히 업종별 종목별 수급 구도를 더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기금 투신이 따박따박 물량 모아간 종목, 매도하다가 매수로 확 바뀐 종목,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제가 뭔 오프라인에서 뭘 할 때 빵집하고 백반집 할 때 할인 꼭 해드릴 거니까 꼭 좀 이제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